네, 우리 전통 한의학 동의보감으로 대표됐죠. 수많은 임상시험을 통해 밝혀진 처방을 현대 제약공정을 통해서 만들면 신약으로 인정받습니다. 바로 천연물 신약인데요. 한의학계의 반발이 거센 상황에서 최근에는 천연물 신약에서 발암 물질까지 검출돼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제약산업 활성화와 농가소득 확대를 위해 시작된 천연물 신약 사업,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YTN 사이언스 윤영애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천연물 신약 용어 자체가 생소한데 어떤 약인가요? 쉽게 말하면 화학 성분의 약이 아니라 인체에 비교적 유해하지 않은 천연 성분의 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문제는 약의 원료로 한약재에서 특정 성분을 뽑아서 쓰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골관절염에 쓰이는 천연물 신약인 신바로 캡슐의 경우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자오가 우슬, 방풍, 두충 등 원료 한약재의 이름만 적혀 있습니다. 결국 한약재를 한방 원리에 따라 가공하면 한약, 양방 원리에 따라 처리하면 양약이라는 건데 처리 과정에 대한 경계가 애매하기 때문에 의료 현장에서는 천연물 신약이 한약인지 양약인지 여전히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천연물 신약에서 1급 발암물질까지 나왔다고 하는데 이 원재료나 제조 공정에서 문제가 있는 건가요? 네, 이 과정을 취재해보니 문제가 많았습니다. 네. 대부분 제약사가 하청을 주고 있는데 공장이 중국에 있어서 관리가 어려운 업체도 있었습니다. 천연물 신약의 허술한 제조 과정을 짚어봤습니다. 천연물 신약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원재료 자체에 문제가 있었거나 제조 공정에서 발암물질이 섞여 들어가는 경우입니다. 일단 식약처는 원재료 탓으로 돌렸습니다. 자연 상태에 존재하는 벤조피렌이 신약 재료에 흡수된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그런데 7개 천연물 신약 제조사에서 쓰고 있는 원재료는 국산이 거의 없고 대부분이 수입산입니다. 제약회사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중국산이 가장 많고 베트남, 독일, 터키 등에서도 수입되며 심지어 원산지를 정확히 모르는 회사도 있었습니다. 현행법상 수입 한약재는 지황과 숙지황을 제외하고 벤조피렌 검출 기준이 없습니다. 따라서 외국에서 한약재를 들여올 경우 통관 절차 시 검사가 생략되는 겁니다. 결국 원재료에 문제가 있었다면 애초 벤조피렌 검출 기준을 설정하지 않은 식약처가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약재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암물질이 발생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식약처는 이 부분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한의사협회에서 식약처의 태도에 의문과 강한 불만을 표시하는 이유입니다. 원료 한약재에 대한 관리도 식약처의 몫이거든요. 한의원에서 사용하는 한약재는 OPPB로 안전하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나온 것은 16.1이 나왔다는 것은 원료 한약재를 기준치에 미달하는 한약재에 썼을 수도 있고 반대로 제조 공정에서 어떤 심각한 결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가운데 동아제약에서 제작하는 스틸엔정은 보락, 바이오랜드 등 무려 3군데에 하청을 주고 있습니다. 스틸엔정뿐 아니라 다른 천연물 신약도 공장이 대부분 지방에 있고 일부는 중국에 공장을 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국에 공장이 있다면 의약품 제조 과정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품질 관리 기준인 GMP 실사가 제대로 이루어지는지조차 알 수 없습니다. 중국에서 이제 그 어린 잎사귀, 그런 천연물 신약에 대한 어린 잎사귀 같은 거를 채취를 해서 그 중국에서 건조를 해갖고 들어온다고 들었습니다. 그 이파리를 건조하는 과정 이런 것들은 아마 그 GMP 공정 과정에 포함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파종이 된 거를 이제 사용하기 시작을 했는데 이제 어떻게 파종이 되고 또 채취가 되고 건조가 되고 이런 과정을 안전하게 관리하려면 그 국내 농가들과 좀 계약 재배를 해서 그 원료 단계에서부터 가공되는 과정 그리고 약으로 어떤 제약하는 과정 이런 모든 과정이 좀 국내에서 관리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조 공정이 불투명하기는 국내 공장이 있는 하청업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스틸엔정 주성분 그 제조원은 화성에 위치한 보락이라고 하는 데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여러 군데서 하고 있죠. 근데 원가 절감의 이유로 벤조피렌 저감화 그 공정을 생략한 것은 아닌지 여기에 대한 현장 실사를 하셨는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현장 실사는 했습니다. 외국 제조원 실사는 품목 허가 시에 신청하는 품목마다
그 제조원에 대해서 GMP 평가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발암물질이 검출된 이후에도 식약처는 현장에 가보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의약품 수거관 진짜 그런 식으로 하는데요. 처음에 굉장히 자세하게 서류를 보고 GMP 실사를 하고요. 그 이후에는 2년에 한 번씩 저희 지방청에서 정기 현장 점검을 합니다. 실사를 하진 않았어요.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GMP 실사를 다시 하진 않았어요. 이렇게 원자재 관리와 제조 과정이 불투명한데도 식약처는 이에 대한 조사와 대책 마련보다는 천연물 신약에 대한 발암물질 안전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답변만 내놓고 있습니다. 발암물질 안전 기준에 대한 식약처의 이중잣대도 문제입니다. 식약처가 지난해 유통 판매를 금지하고 회수 조치를 내렸던 참기름과 고추씨 맛기름의 벤조피렌 검출량은 각각 6.4ppb와 3.1ppb. 천연물 신약에서 검출된 16ppb는 이보다 많은 양으로 일반적으로 EU와 WHO에서 설정한 벤조피렌의 함량 기준인 5에서 10ppb도 훨씬 뛰어넘는 수치입니다. 게다가 식품처럼 일반인들이 먹는 게 아니라 환자들이 장기적으로 복용하는 전문 의약품이기 때문에 훨씬 더 위험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그 라면이 주식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기호식품의 어떤 발암 물질도 그렇게 난리를 쳤는데 이 그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의사 처방이 7일 정도로 될 만큼 큰 경우인데요. 의사가 처방해서 먹으라 그러면 그 애들은 먹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경우는 아주 심각하다 볼 수 있죠. 피할 수 있는 도리가 없지요. 정확한 실태 조사와 함께 제대로 된 처방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네, 전문 의약품에 이렇게 중국산이 많이 쓰이고 있다는 건 저도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섭취하는 식품에도 중국산이 많고요. 발암물질이나 유해물질이 포함되어 있다는 건 하루 이틀 나온 얘기는 아닐 텐데요. 네, 자연 상태에서도 발암물질은 미량으로 존재합니다. 네. 관건은 어떻게 관리하느냐인데요. 어느 정도 수준부터 인체에 유해한지 기준을 정하고 넘으면 즉각 회수하거나 폐기함으로써 국민들이 섭취하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게 중요한 거죠. 특히 천연물 신약의 경우에는 정부가 글로벌 신약을 만든다는 목표 아래 조금 무리하게 신약 허가고시 개정을 완화해준 측면이 있습니다. 천연물 신약의 개념을 확대하고 검사나 제출 자료 항목의 수를 줄여줬는데요. 허술한 기준 때문에 발암물질 검출로 이어진 측면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검사와 같은 규정이 허술한 상황에서 중국산 원료로 허술한 제조 공정을 거친다면 이 앞으로 제조된 천연물 신약도 여전히 유해물질을 포함할 확률이 높을 것 같습니다. 정부가 하루빨리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윤영애 기자 수고하셨습니다.